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자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이라는 건데요. 이런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제 이 업계에 10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대중화된 지는 한 5년, 7년 됐을까요? 제가 처음 전문의를 땄을 때는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은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수술이 왜 이제 대중화됐고 많이 알려졌고 왜 행해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쌍꺼풀 수술이 싫은 남자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처진 눈, 덮인 눈을 속쌍꺼풀 수술로 해결을 했다고 하면, 속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원래 속쌍꺼풀이 있는 눈인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쌍꺼풀 수술한 티가 안 나게 가려져 있긴 하니까, 안 보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한 반면에, 속쌍꺼풀을 만들어 드려보면은 좀 어색하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쌍꺼풀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뭔가 어색해지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피부가 좀 두꺼운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속쌍꺼풀을 만들면 좀 어색해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특히나 비절개법을 하게 되면 풀리는 문제가 있고, 절개법을 하면 또 어색한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속쌍꺼풀조차도 만들기 싫은 그 남자분들이 눈을 개선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바로 이 무쌍 눈매 교정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수술은 쌍꺼풀을 만들지 않아요. 이름이 무쌍이잖아요. 무쌍, 쌍꺼풀을 안 만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이 용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속쌍꺼풀을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냐면, 수술 후에 속쌍꺼풀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속으로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쌍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또는 그렇게 약간 눈속임을 하는 거죠. 쌍꺼풀 수술을 안 하는 것처럼 무쌍이 되는 거다. 근데 눈은 커진다. 이제 이런 광고성 멘트, 또는 마케팅용 멘트가 되겠는데,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속쌍은 속쌍한다고 해요. 속쌍꺼풀 눈매 교정을 하자라고 하고, 그게 싫은 분은 무쌍 눈매 교정을 하자. 전혀 완전히 분리해서, 이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은 쌍꺼풀 수술을 아예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눈을 개선하느냐? 비절개로는 안 되죠. 쌍꺼풀을 잡지 않고, 쌍꺼풀이라는 게 피부를 접어주는 건데, 접는 효과를 내지 않고 눈을 개선하려면 뭔가 째야겠죠. 그래서 눈을 덮는 피부를 살짝 제거를 해야 돼요. 여분의 피부를 양을 측정을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여분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분을 측정하고, 그거에 한 반 정도 범위 내에서만 이제 피부 절제를 하는 거죠. 6mm가 남아 피부 여분이다. 그러면 한 3mm 정도 자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3mm 자르면 이제 눈꺼풀이 한 1.5mm 들리는 효과가 난다고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확한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내서 눈 크기를 키우는 수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쌍꺼풀 없이 눈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무쌍 눈매 교정이다 라고 이제 불리는 수술이 되겠죠. 이 수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절개법이에요. 쌍꺼풀을 만드는 절개법이 아니라 피부를 절제하는 절개법인 거죠. 쌍꺼풀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절개로 인한 어떤 처음에 수술 자국, 꼬맨 자국 이런 건 있지만, 쌍꺼풀이라는 어떤 골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붓기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골을 만들지 않고 피부 표면에서 그냥 일부 피부만 절제하는 거고, 절제하고 꼬매기 되기 때문에 어떤 혈액 순환이라든지 그런 거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아서 어떤 골을 만드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붓기가 훨씬 적다. 비절개 속쌍꺼풀 수술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절개 속쌍꺼풀 수술하고는 당연히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결과가 쌍꺼풀을 안 만들고 눈을 키우는 수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자기 눈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원래 눈이 괜찮았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처진 신분의 경우에는 자기 젊었을 때 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구조적으로 눈이 덮여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 눈 안구가 좀 더 노출된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안구 자체가 좀 더 보이게 된다. 이제 이 정도 개념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되겠죠.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이 수술이 무엇인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들, 특히 초기 사진들, 초기에 붓기가 얼마나 생기는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오른쪽만 해드린 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을 오른쪽만 수술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은 속쌍꺼풀 수술에 비해서는 눈이 커지는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피부를 접어주는 게 아무래도 더 피부가 거쳐지는 효과가 날 텐데,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분, 양쪽 눈에 차이가 나는 분의 경우에 왼쪽을 키워버리면 오른쪽이 따라가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 여분의 반 이상 자르는 건 무리거든요. 피부 여분이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무리해서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오른쪽만 무쌍 눈매 교정을 수술해서 대칭만 맞추자. 왼쪽 눈은 많이 덮여있지 않고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야만 이 수술 방법을 할 수 있다.
왼쪽 눈을 더 키우고 오른쪽 눈을 더 키우려면 그거는 속쌍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른쪽 눈만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을 해서 수술 직후 5일째 이렇게 조금 부어있는 모습 보이지만 눈 크기가 비슷하게 맞춰졌죠. 그래서 이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 수술이다. 오른쪽 눈을 왼쪽 눈 정도로 키우는 정도의 수술 효과, 자연스럽게 이제 내는 수술이죠. 그래서 왼쪽은 쌍꺼풀이 뭐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오른쪽에 쌍꺼풀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방법이 적합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중년 남성분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젊었을 때는 눈 크기가 좀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처졌다. 근데 쌍꺼풀 수술은 싫다. 물론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눈썹화 거상을 하기도 하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화장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 밑에 이렇게 흉터를 만약에 내놓으면 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흉터를 숨길 수 있는 이 눈 아래쪽에 숨길 수 있는 이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을 해서 수술 후 5일째 이렇게 눈이 다시 커졌고 아마 이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눈이 생겼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20년 늙어서 수술 전처럼 됐다가 제가 이제 이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을 통해서 다시 20년 젊어 보이게 만들어 드린 그런 케이스죠. 다음 분은 젊은 남성분 같은데 이제 처져서가 아니라 눈 구조상 원래 이렇게 덮여 있는 분들 계세요. 쌍꺼풀이 없다시피 하면은 눈이 떴을 때 눈이 피부가 펴져 버리면서 덮여버리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가 굉장히 두툼하고 이런 분들이 속쌍꺼풀을 하게 되면 좀 어색한 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을 통해서 처진 피부, 그러니까 덮는 피부만 걷어내 드렸고 수술 직후에 자연스럽게 눈만 커진 모습이죠. 훨씬 효과가 좋았죠. 다음 분의 경우는 진짜 붓기가 적었던 분인데 젊은 남자분인데 눈이 덮여가지고 이렇게 일자죠. 눈이 이렇게 덮이면 눈 위가 일자가 돼요. 반달이 아니라 일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덮인 피부를 절제해주면, 제거해주면 반달형 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5일째 오셨는데 이분은 붓기가 진짜 적어가지고 이게 5일째 사진이 맞나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도 눈 위쪽 보면 약간의 멍과 붓기가 있죠. 수술 후에 한 달쯤 되면 더 자연스러워질 텐데 붓기가 굉장히 적은 수술이다. 이렇게까지 붓기가 적은 경우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 눈이 좀 작고 짧기도 하고 좀 덮여있는 분이긴 한데 왼쪽 눈이 특히나 더 덮여있는 약간 짝눈. 그래서 무쌍 눈매 교정 수술로 왼쪽을 조금 더 키우는 그런 작업, 피부 여분 중에서 이제 왼쪽을 좀 더 자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칭도 좀 맞추고 눈 위에 덮는 것도 좀 없애고 쌍꺼풀 수술을 안 하면서 눈을 개선시켜드린 젊은 남자분이었고요. 다음 분의 경우 이제 중년 남자분인데 눈 위가, 이분은 이제 처져서 이렇게 된 거겠죠. 처져가지고 눈 위가 일자가 됐고 덮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마를 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무쌍 눈매 교정 수술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지금 쌍꺼풀이 약간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쌍꺼풀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이분 원래 그 안쪽에 쌍꺼풀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이제 덮여서 안 보이다가 제가 이제 쌍꺼풀이 있는 분은 속쌍꺼풀이든 겉쌍꺼풀이든 있는 분은 쌍꺼풀 기준으로 그 위에 피부를 잘라서 이제 꼬매드리거든요. 부으니까 또 그 쌍꺼풀이 잠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쌍꺼풀 수술한 게 아니고 부어서 잠깐 보입니다. 그 쌍꺼풀 수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수술 직후에 잠깐 이렇게 쌍꺼풀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붓기 빠지면 다시 속으로 들어가는 쌍꺼풀 수술한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을 해드린 분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눈이 굉장히 작은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특히 왼쪽이 굉장히 작다. 이런 분도 사실 오른쪽은 아주 조금만 키워야 되고요. 왼쪽은 맥시멈으로 잘라야겠죠. 그래서 눈 크기도 키우면서 대칭도 맞춰드린 짝눈, 굉장히 작은 눈을 수술해드린 무쌍 눈매 교정으로 개선해드린 그런 분이 되겠고요.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진짜로 무쌍 눈매 교정을 하실 분들은 이게 자기 쌍꺼풀 안 잡는 거, 속쌍꺼풀 안 잡는 거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저한테도 물론 확인하셔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무쌍 하기로 하고 속쌍을 하진 않겠죠. 근데 그런 병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쌍이라는 말에 혹해서 가시더라도 반드시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을 키우는 건지 속쌍인데 안 보이게 해주는 건지 진짜로 쌍꺼풀 수술을 안 하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되고 물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구별해서 하고 있으니까 무쌍 눈매 교정 수술, 속쌍 수술, 절개법, 속쌍 수술 같은 쌍꺼풀이 다 안 보이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약간의 차이, 그 미세한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존재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절개법이지만 피부를 절제하는 거죠. 쌍꺼풀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절개법, 절제법으로 눈을 키워드리는 이런 방법도 써볼 수 있다는 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